아기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아기 머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앞에 아기 머리 쪽에 앞에 하얀 동그라미 타원으로 보이는 게 치골이고요. 그 치골하고 뒤에 이제 넓혀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골반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만 과정은 보시면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된다. 지금 낳아야 된다고 하면은 뭘 하냐면은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음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음절개 하는 곳에 제모를 하게 되는데 제모를 하는 이유는 모근에 균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거를 소독하기 위한 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광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방광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소변을 보게 배뇨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마취는 그 회음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 가볍게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회음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음절개를 해서 분만을 이제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잘 안 나오거나 엄마가 힘이 약해서 아기 머리가 좀 껴 있거나 할 경우에는 흡입 분만이나 이런 분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기가 나오면은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아빠들이 탯줄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그 태반을 다 꺼내고 나면은 회음을 이제 회음절개를 한 부분을 봉합하는 것으로 분만 과정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 그 분만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쏙 올라와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기를 꺼내는 거죠. 이 자세가 이제 그 웬만한 병원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리를 거치하고 저 자세로 있는데 저 자세만으로는 골반이 넓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은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다리를 들어 올리기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다리를 무릎을 이제 몸 쪽으로 붙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골반뼈가 좀 이렇게 넓어진 것. 치골이 올라가면서 그 오른쪽 사진 보면 치골이 올라가면서 꼬리뼈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듯한 저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골반을 가장 넓게 만드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만은 이제 해야 되는데 분만할 때 이제 우리가 힘을 줘야 되겠죠. 엄마가 힘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주냐 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자기 배꼽을 보는 모양으로 자꾸 힘을 주라고 하면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제 버티는 엄마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이 좀 밑으로 덜 들어오거든요. 밑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이제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은 배꼽 보면서 앞으로 숙이면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는데 유리하고요. 등과 허리는 최대한 붙여서 이제 머리하고 다리만 골반 쪽으로만 이제 동그랗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손은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사진에서 보듯이 양 무릎 안쪽을 잡아당겨서 그 골반을 좀 넓게 만드는 거, 다리 벌리고 숨 참고 이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는 우리가 변비 있을 때 배변 보는 것처럼 힘을 좀 많이 주시면 되고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그러면서 아래에 힘을 빼야 되는데 아래 힘을 빼는 게 항문을 연다. 항문에 힘을 빼면은 대부분 힘이 빠지거든요. 아랫배만 힘을 주고 그 아래쪽으로는 힘을 빼시는 게 아기가 나오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진통을 줄 때는 가능하면 길게 주셔야지 아기가 자연분만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진통 중에 우리가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일 흔한 원인은 아기가 심장 소리가 떨어질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아기를 생각해서 반드시 제왕절개를 급하게 응급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멈춰 있는 경우 진행장애라고 하는데 진행장애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진행장애인 경우 그다음에 왜 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출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슬이나 아니면은 그런 출혈이 아닌 전혀 다른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출혈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엄마가 무서워서 수술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태아 가사는 우리가 아까 그 폐동 검사한 거에 위에가 아기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오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보이죠. 그러면 심장의 소리가 투투투 떨어져서 이제 회복이 저 그래프는 아주 오랫동안 회복 안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경우거나 저런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행장애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행장애도 장애가 많은데 뭐 지연장애, 지속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크게 보면은 지연장애일 경우에는 우리가 초산모는 20시간, 경산모 14시간 무슨 뜻이냐면 전혀 진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가 아파서 왔는데 뭐 1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 촉진제를 쓰던 안 쓰던 촉진제를 안 쓰는 경우를 일단은 촉진제를 안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하루를 냅뒀어요. 20시간 이상 24시간을 냅뒀는데 똑같다. 그 열린 것도 10% 그대로고 뭐 배는 아파하는데 별로 그렇게 없다. 그다음에 둘째 엄마들도 14시간을 뒀는데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연장애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차 치료는 휴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쉬어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쉰다는 건 집에 갔다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집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6시간 좀 병원에서 쉰다든지 하는 거를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치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이 안 된 거고, 지연이 그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촉진제를 써본다는 거, 특히 그러니까 그 유도분만을 얘기하는 거죠. 유도분만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골반이 내진에서 골반이 좀 좁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속 장애는 이제 개대 지속, 하강 지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연 장애는 10%에서 와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거고, 지속 장애는 10%에서 와서 20%까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대로인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시간을 봐요. 아까처럼 20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진행이 되다가 멈춘 거니까,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우리가 그 관찰을 하고, 여기도 1차 치료는 수술이 아니고 관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1차 치료가 다 장애가 있다고 수술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관찰을 해서,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내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촉진제를 써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내진에서 아기가 너무 머리가 좀 골반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그 마찬가지고 하강정지도 뭐냐면 아기가 이제 다 내려왔어요. 자궁문 다 열렸는데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차 치료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수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왕절개, 만약에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됐다고 하면은, 제왕절개는 전신마취, 척추마취, 정맥마취, 부분마취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맥마취와 부분마취는 제왕절개 할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이제 척추마취, 척추광 마취라고 해서, 아까 무통에 대해서 척추광 마취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응급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취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척추광 마취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신마취하고 척추마취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취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의 마취가 있는데, 척추광 마취가 이제 경막의 마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금식을 해야 돼. 전신마취는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공호흡기를 달고 약물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게 전신마취이고, 척추마취는 이제 그 척추에다만 마취하는 거고, 경막의 마취는 척추강까지 안 들어가는 경막 외만 마취하는 건데, 이게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전신마취는 금식이 꼭 필요해요. 금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그 식도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죠. 삼키는 거에 연화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식이 안 되면 토할 수 있어요. 토하게 되면 그 토물을 폐로 안 들어가면 되는데, 폐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꼭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전신마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회복도 좀 늦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약물도 전신마취는 계속 들어가요. 척추마취나 경막의 마취는 맨 처음에 초기에 약물이 한 번 들어가고는 그다음부터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신마취는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술 소리는 전신마취는 거의 못 듣죠.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척추마취와 경막의 마취는 하반신 마취이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 있어서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고, 아기도 볼 수 있죠. 태어난 아기도 볼 수 있고, 전신마취는 아기를 못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폐합병증은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폐합병증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전신마취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통은 조금 다른 문제고, 두통은 우리 척추광 마취나 척추마취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뇌척수에게 영향을 받아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척추마취나 경막에 마취일 경우에는 두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의 움직임의 제한은 척추마취는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움직여도 된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게 마지막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30%에서 40%가 열린 다음부터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30% 40%까지만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한데, 제일 힘들 때가 제가 여태까지 본 산모들 중에서 40%에서 60% 열린 요 상태에서 모든 산모들이 다 한 번쯤은 이제 수술을 고려하거나 하는 정도로 아주 힘든 시기거든요. 요 시기만 잘 넘기면은 아주 수월하게 자연분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분만의 주체는 산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까도 그 진행장애가 올 때 처음에 수술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엄마도 그걸 알고 계셔야지 맨 처음부터 수술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은 자연분만이 더 좋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마가 주체가 돼서 엄마가 자신감을 갖고 자연분만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